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뉴스연구소 박순봉 경향신문기자, 또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순봉 기자, 첫 뉴스부터 볼까요?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6년, 김건희 공모 인정. 예, 전성배 씨의 1심 선고가 나왔는데 특검이 구형한 것보다 선고가 더 많이 나왔죠? 네, 특검 구형이 5년이었는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1억 8천만 원 정도 추징하라고 했고 그라프 목걸이도 몰수해라 이렇게 명령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전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뭐냐, 크게 두 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알선수재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일단 먼저 첫 번째 알선수재, 이건 다 유죄로 판단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전 씨가 통일교하고 김건희 씨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었잖아요. 예.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그러니까 통일교의 당시 2인자가 준 뇌물을 김건희 씨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심부름꾼이자 브로커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샤넬 가방하고 그라프 목걸이 포함해가지고 8천만 원 정도 받아서 넘겨주는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청탁이나 이런 것들 전달책 역할을 하면서 통일그룹에다가 고문자리 달라 해서 3천만 원 받았고요. 통일교 외 기업들한테도 청탁받고 2억 원 정도 돈을 받았습니다. 이런 혐의들은 다 유죄로 인정이 됐고요. 예. 두 번째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었는데 이건 무죄로 봤거든요. 2022년 5월에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 의원한테 공적 1억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공천을 국민의힘으로부터 좀 받게 해달라 이런 거였는데, 재판부가 이건 왜 무죄로 봤느냐면 정치자금법상 전성배 씨는 정치인이 아니다, 정치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 정치자금법으로 기소하고 유죄 판정이 나오려면 정치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분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본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주목할 점이 정리를 해보니까 세 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먼저 짚었던 건데 구형량보다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을 했는데, 아까 제가 혐의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특검 입장에서는 두 가지 혐의가 당연히 다 유죄라고 보고 5년을 구형을 한 거예요. 근데 재판부는 둘 중에 하나는 무죄라고 판단을 했음에도 오히려 6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판사가 보는 죄질이 더 무겁다라는 맞습니다. 거군요. 특검 구형보다도 훨씬 더 무겁게 선고를 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이게 두 번째 주목할 점인데, 이진관 부장 판사예요. 예. 그러니까 이진관 부장은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를 담당했던 재판장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좀 비슷했죠.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는데 이진관 부장은 23년을 선고를 하고 법정 구속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훨씬 더 그때도 무겁게 선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김건희 씨 1심 선고하고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는 각각 재판을 받고 있지만 3명의 주인공이 있는 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을 준 윤영호, 전달자 전성배, 돈 받은 김건희, 이렇게 3명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셋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돈을 전달한 전성배가 징역 6년이 나온 건데, 예. 돈을 받은 김건희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미 나와 있거든요. 징역 1년 8개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 비교를 해보자면은 전달해준 심부름꾼은 6년 선고가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돈을 받은 사람은 1년 8개월이 나온 거잖아요. 더 적게 나왔다. 그렇습니다. 사실 각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긴 하지만 국민들 법상식으로는 뭐야, 받은 사람이 더 적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재판부 판단이 좀 달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지금 이제 그 김건희 씨 판결을 먼저 짚어보면은 그때 이제 전달받은 뇌물이 크게 보면 세 가지였어요. 그라프 목걸이 하나, 샤넬 가방 2개. 두 개. 근데 당시에 재판부는 샤넬 가방 2개 중에 1개 더 싼 거는 무죄로 봤거든요. 근데 무죄로 봤던 이유는 그때는 그 물건을 전달을 할 때는 뭐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청탁하는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탁이 없었으니까 뇌물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진관 재판부는 이걸 묵시적 청탁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를 딱 해주세요 이렇게 청탁을 안 하더라도 일단 청탁을 최종적으로 하기 위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선물 주고 환심을 사려고 노력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전 작업 같은 거다라고 맞습니다. 본 거고. 몇 번 주면서 관계 형성하고 최종적으로 청탁을 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 의도를 청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에 이것도 그때 당시 그 순간에는 예를 들어서 청탁이 구체적으로는 없었지만 청탁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본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났던 게, 저희가 예전에 김건희 씨 1심 선고도 당연히 이제 아이템으로 다뤘었었는데 예. 그때 판사 출신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 좀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판사들의 입장을 좀 존중하는 그런 판사 출신 변호사였음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김건희 씨한테 좀 유리하게 판단을 했는데 청탁을 안 해도 묵시적 청탁은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안 한 게 좀 의아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예. 실제로 이번에 이진관 부장판사는 그런 묵시적 청탁을 인정을 하면서 형량에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항소심이 있을 텐데 그때는 이제 판단이 어떻게 될지도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이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보도록 할까요? 뭐 항소심에 따라서 또 항소심이 따로 판단을 합니다. 네. 근데 재판부에 따라서 죄질을 보는 경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둘 다 알선수재예요. 그러니까 무슨 음. 얘기냐면은 뇌물죄가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니니까. 김건희가 공무원이 아니니까 김건희 씨도 알선수재. 알선수재가 뭐냐면은 공무원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해 예. 그러니까 대신해서 금품을 받고 청탁을 해결해 준 경우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형량이 기본적으로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상 벌금 이렇게 돼 있고 이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르면은 만약에 3,000만 원 이상을 받으면은 징역 3년 이상. 예. 그리고 5천만 원을 받으면 징역 5년 이상. 그리고 1억 원 이상을 받으면은 징역 1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센 거잖아요. 자, 그럼 어쨌든 둘 다 알선이라고 본 거예요. 예. 그러면 알선이 이제 두 명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더 안 좋고 누가 더 좋은 것인가. 물론 김건희는 알선수재로 받았지만 사실상 뇌물죄에 가깝죠. 법리적으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은 부의제로의 영향력이고 남편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모든 뇌물죄도 그렇고 받은 사람이 좀 더 처벌을 많이 받아요. 준 사람보다. 만약에 김건희 씨가 대통령과 공모해요. 이게 만약 들어갈 수 있었다면 뇌물죄가 되는 건데 네. 일단 그게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알선수재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어쨌든 이거는 뭐 저 박순봉 기자도 얘기했지만은 비슷하게는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진이랑 김건희랑 비슷하게는 나와야지 둘 다 똑같은 알선수재인데 예. 그 차이가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우인성 판사는 4월 달에 받은 제일 먼저 받은 게 4월 달에 8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1번 샤넬백. 1번 그리고 그해 2022년 7월 달에 1271만 원의 샤넬 가방 예. 그리고 6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근데 앞에 4월 달에 받은 것만 인정을 안 한 거거든. 그때 명시적 청탁이 없다고. 그러면 800만 원짜리를 한 사람은 인정하고 예. 한 사람은 인정 안 했는데 인정이 안 된 쪽에서는 1년 8개월. 한쪽에서는 인정이 됐다고 6년. 이거는 너무 차이가 크다. 커도. 800만 원 샤넬백의 무게로 봐서는 좀 예. 크다. 예, 이게 그럼 뭐 1억 원짜리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한쪽에서 인정을 하고 예. 한쪽에서 인정 안 하면은 조금 그나마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800만 원짜리면은 사실은 형량에 영향을 주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특경가법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전체 형량에는 어쨌든 8천만 원이냐, 7천만 원이냐 이 액수가 달라지는 뿐이지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8천만 원대를 받았다고 특검이 기소했으니까 그중에 800만 원 샤넬백이면은 10분의 1 정도 수준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8,800만 원이든 8천만 원이든 큰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에 보면 그래서 이거는 판사 복불복이다 아무리 봐도. 그러면 한쪽은 너무 가볍게 보고 또는 한쪽은 무겁게 봤다는 건데 김준일 평론가님은 가볍게 본 거라고 한쪽이 가볍게 봤다고 보십니까? 한쪽이 무겁게 봤다고 보십니까? 저는 김건희 씨가 너무 가볍게 이거를 받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묵시적 청탁 그때 우인성 판사가 얘기를 했던 게 4월 달 거는 그때 명시적으로 청탁이 없었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렇게 주면 돼요. 진짜 명시적 청탁을 하기 전에 한 뭐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먼저 선물 주고 센 걸 하나 그다음에 주고. 당일에는 이제 현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든지 예. 그럼 난 이거는 그냥 그때는 상례상으로 준 거고 이거는 뇌물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판례인데 어쨌든 이거는 2심에서는 다 조정이 돼야 된다. 왜냐면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란죄에서도 예를 들면은 사실상 이제 계획을 했던 그 노상원은 징역 18년인데 당일날 비상계엄을 알았던 한덕수는 23년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제가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이거는 전범으로 따지면 S급 전범하고 뭐 A급하고 있는데 A급이 더 나온 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재판들이 좀 다 형량이 너무 들쑥날쑥이라서 예. 조정이 좀 필요하다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재판부 따라서 물론 판사가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일이지만 형량이 재판부 따라서 너무 들쑥날쑥하면 국민적 신뢰를 좀 잃게 되겠죠. 두 번째 주제 볼까요? 강선우 체포동의안 통과. 예.
강선 의원 1억 받았다는 혐의인데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네. 내용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좀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김병기 의원하고 대화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통화 녹음이 아니고 만나서 대화했던 과정이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었잖아요. 언론 보도로요. 예. 그때 김경시 의원한테 1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려주세요 이런 대화를 했던 게 공개가 됐고요. 그 이후에 고소고발도 쭉 이어졌고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현역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서 체포동의안이 어제 상정이 돼서 처리가 된 거고요.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어제 출석 의원은 263명이고요. 찬성이 164명, 반대가 87명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즉 이제 법원의 판단이 남은 상태인데 다음 달 초쯤에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예. 체포동의안을 투표하기 전에 강 의원이 신상 발언, 본인의 입장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돌려줬고 공관위 간사가 김병기 당시 의원이었는데 알렸고 또 국회의원이 어디로 도망가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 발언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5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그런 제가 1억을 요구했답니다.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예, 5차례에 걸쳐 3억 2천여만 원을 반환했다. 이건 그러니까 주면은 다시 반환하고 주면은 다시 돌려주고 뭐 이랬다는 주장인데 맨 끝에는 받았다라고 이제 김경 서울시원이 경찰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방금 못 들으신 내용 중에서는 좋은 세상 만든다는 만족감에 패션 정치를 했던 제 자신을 고백한다. 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가결이 됐는데 다만 그 부결표가 뭐 생각보다는 좀 많았습니다. 반대가 87명이었거든요. 이제 표를 좀 간단히 분석을 해보면은 지금 그 263명이 참석을 했는데 민주당은 자율투표를 하기로 했고요. 예. 국민의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은 뭐 사실상의 당론 찬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주 고차방정식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일부러 뭐 민주당에 좀 정치적인 부담을 주기 위해서 부결을 누르고 이런 게 없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예. 민주당에서 대부분의 부결표가 나왔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좀 많이 나왔느냐? 뭐 민주당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동료라서 좀 조심스럽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약해지는 사람들은 부를 누르고 그런 수준일 것 같다. 너무 뭐 깊게는 분석을 안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이원택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결 직후에 페이스북에다가 강선우 힘내라 믿는다 이렇게 적었다가 바로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예. 너무 깊게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게 깊은 겁니다. 의리 때문에 봐준다가 되는 거잖아요. 민주당 의원 중에 반 이상이 불을 눌렀다로 지금 추정되는 거죠. 예, 김준일 평론가. 일단 민주당에서는 표결 당론은 정하진 않았어요. 뭐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결과가 개인적으로는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박순봉 의원이 잘 설명을 했는데 국민의힘하고 조국혁신당은 당론으로 이거는 찬성을 눌러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몇 명씩이 참여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이 107명, 예. 조국혁신당이 12석인데 일부 빠진 사람들 하더라도 이제 100명 이상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100명 이상이 이제 찬성을 눌렀다라고 보면은 찬성이 164명 정도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이거 표결한 사람들은 찬성보다 반대가 더 많았던 거예요. 그렇게 보수 반대가 84표, 찬성이 164표인데 이미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에서 이미 찬성표가 100표 이상 다 나왔기 예. 때문에 이게 맞나요, 이게?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들이 이제 개인적인 관계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더라도 이게 무슨 즉각 구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거죠. 영장 실질 심사는 지금 3월 초에 있고요. 그러면은 받아봐야 되는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권성동 의원, 추경호 의원 이런 사람들은 다 그 통과됐어요. 뭐 이것도 통과됐기는 했지만은 민주당이 이렇게 그때는 거의 뭐 민주당 전원이 다 이건 찬성했거든요. 이렇게 개인적인 인연에 이렇게 민주당이 휘둘리는 것이 이게 좀 바람직한가 그 생각이 들고요. 22대 국회 그러니까 2024년에 이제 출범한 이때는 지금 표결이 4번 있었어요. 예. 이번이 4번째고 그 권성동 추경호 있었고 그 앞에
신영대 의원이 있었어요. 신영대 의원은 군산시의 예. 의원이었는데 지금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 받아가지고 지금 이거 보궐선거 열리잖아요. 의원직을 잃었죠. 그때는 민주당이 주도해가지고 부결시켰어요. 당시 표결 결과 295표 중에 찬성 93표, 반대 197표. 예. 그래서 사실은 뭐 국힘에서도 일부 이제 이탈표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를 했는데 이게 그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다 범죄 이런 거 있으면은 참 팔이 안으로 굽는구나 이 생각을 다시 한번 좀 씁쓸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예. 물론 뭐 개인적으로 뭐 친하고 그럴 수도 있죠.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이건 공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공적인 행위는 공적 마인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안타까운 거야.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표결에 그게 반영된다는 거는 뭐 김준일 네. 평론가님 말대로 실망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김병기 의원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관건인데 지금 내일 경찰에 이제 공식적으로 첫 소환을 받아요. 그래서 예. 조사를 받고 이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고 어제 이제 빗썸을 압수수색했는데 차남의 빗썸이 특혜 취업 의혹이 있었잖아요. 예. 의혹 제기가 나온 지 3달 만에 지금 압수수색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경찰이 지금 이 수사 속도가 늦다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다. 예. 김병기 의원이 탈당했지만 전에 이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를 했었고 그런데 이러면 더 솔직히 엄정한 수사가 돼야 되는데 늦다라는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범기 의원은 이번 주에 소환 예정이고 그러면 혹시 구속영장도 신청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일 이제 처음으로 소환 받아서 조사를 받는다라는 건데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금 경찰이 솔직히 잘 수사를 못 믿겠는 게 바람보다 빨리 눕는 풀 같아가지고 정말로 전직 집권여당 원내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은 일단 내일도 부르고 모레도 이틀간은 기본적으로 부른다는 입장이고요. 예. 근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혐의가 되게 종류가 많거든요. 13가지 혐의라고 하는데 그래서 2차례 부르는 걸로 모자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부를 거고 아마 그 이후에 구속 여부를 판단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를 볼까요? 국민의힘 중진 긴급회동 전륜 돌파구 될까? 예, 그제 의총이 별 소득 없이 이틀만 의총이었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어제 중진 의원들이 전격적으로 좀 모였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배경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해보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전륜할 거냐 말 거냐 이걸 가지고 시끄러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가 나온 다음에 오히려 장 대표가 안고 가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장 대표가 뭐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했는데 여러 사정을 살펴서 입장을 내고 있고 당대표는 어느 한 지지층만 볼 수가 없다. 즉 이 얘기는 그냥 기존 입장대로 간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반발 상황이 더 강해졌습니다. 뭐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중진 의원 14명이 어제 모였거든요. 또 논의를 해보니까 이대로는 어렵다. 그래서 당대표 면담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그다음에 소장파라고 하는 대안과 미래는 의총을 요청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전륜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좀 비밀 투표를 한번 하자 이런 제안을 할 거라고 하고요. 예, 의원들 비밀 투표를 하자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 대안과 미래에서는 지금 그 의총에서 지난번 의총에서 장 대표가 뭐 여론조사들을 보니까는 뭐 자신에 대한 지지도 높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안고 가야 된다는 여론도 뭐 70% 이상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이렇게 높았다고 주장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된다. 약간 확대 해석한 것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들 사이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주 토요일에 그 전현직 원외 당협위원장 25명이 장도영 대표 사퇴해야 된다라고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었거든요. 그랬는데 어제는 당권파 쪽 원외 당협위원장 한 50여 명이 이렇게 사퇴 촉구를 한 그 24명에 대해서 윤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외에서도 당권파하고 비당권파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점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 문제에 대해서 당내에서 좀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들었던 얘기는 크게 2가지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지금 MBC 조사하고 그다음에 당내 여의도연구원 조사 2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대표적으로 MBC 조사 같은 경우에 1000명 샘플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중에 국민의힘 지지층이 231명이에요. 그러니까 모수 자체가 너무 적은 걸 가지고 그 중에서 뭐 70%는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맞지 않다라는 지적이 내부에서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냐면은 질문 자체가 무기징역이 타당하냐, 과도하냐, 부족하냐 이런 식의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과도하다라고 답한 사람들을 분석을 한 결과라는 건데 이게
이 자체가 부당하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형량이 과도하다라는 얘기인데 좀 다르게 표현을 대표가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 형량이 과하다 뭐 이런 표현일 수 있는데 이걸 부당하다로 해석해서 통계를 그렇게 낼 수 있다는 말이죠. 네. 예. 일단 중진들의 모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게 중진들 의견인데 그래서 그다음 뭘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정중하게 요청을 하겠죠. 지금 뭐 대안과 미래도 정중하게 예. 가서 맨날 요청하고 그래서 실력 행사로 예전에 국민의힘에서는 뭐 당대표 끌어내리고 이런 모습은 지금 찾아보기 힘들다. 선거를 앞두고 게다가 뭐 공천도 받아야 되고 이런 여기에서 상당 부분 분들은 또 대구 경북에서 또 출마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행동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장도혁 체제는 계속 갈 것 같고 이미 내전 상황이에요. 지금 뭐 징계 또 하겠다라고 뭐 이렇게 뭐 실제 윤리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고 근데 이런 지금 당내의 노선 갈등도 있는데 지금 지역 행정 통합 관련해서도 지금 갈등이 막 불거지고 있거든요. 예. 어제 법사위에서 이제 전북 그러니까 광주 전남만 통과가 되고 그리고 대전 충남 그리고 대구 경북은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통합법이. 예. 근데 이 책임을 놓고 지금 야권 내부에서 지금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이 도대체 이거 누가 반대한 거냐라고 하니까 송원석 대표가 원내대표가 이거 나 지칭하는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싸우다가 나 안도 그만 안 해. 아니 그만둬라고 하면서 원내대표 홧김에 던져버리고 원내대표 이제 안 해. 예. 이렇게. 예. 그렇게 했다가 다시 이제 그 측근들이 이거는 홧김에 한 거라서 이건 무효야 수습할게 이건 아니야라고 해서 원내대표 계속 하는군요. 원내대표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자기들끼리 지금 싸움이 붙어서 제대로 할 수는 있을지 지금 말씀을 하면 주영은 입장에서는 대구 경북, 경북 대구를 통합해서 이번 지방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입장인데 당내에 또 어떤 분은 아니다 따로 하자. 뭐 대구시의회가 그런 결의서도 냈다고 하니 어제 대구시의회 결의서가 냈는데 뭐 이제 그 대구시장에 출마하시는 분이 그쪽을 추동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냈다. 그리고 뭐 경북에서도 일부 반대하고 있고 찬성하고 있고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지금 완전히 뭐 전선이 세게 붙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내부에서도 대구 경북을 놓고 지금 서로 신경전이다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박순봉 기자, 김준일 평론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태의 뉴스쇼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